안녕하십니까. 인체 혈관계를 주행하며 질병을 치료하는 마이크로 로봇이란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한양대학교 장건희 교수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혈관계에 어떠한 질병들이 있었고 이러한 질병들을 기존의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치료를 했고 과학자, 공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좀 더 잘 치료해 갖고 환자분이나 의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계에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우리가 폐색성 혈관 질환이라는 게 무엇이고 기존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 마이크로라는 것은 1mm보다 작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혈관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중에 지금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자기장으로 구동되는 마이크로 로봇과 현재 실용화에 다가선 이 폐색성 혈관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색성 혈관 질환과 기존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림 1에서 보시는 것 같이 폐색성 혈관 질환은 콜레스테롤 또는 혈전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폐색되는 질환입니다. 그림 1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혈관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면 뇌졸중, 심장 관상동맥에서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다리 같은 데 막히면 말초혈관 등으로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되고, 저희 현대사회에서 육식 위주의 습관과 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이 폐색성 혈관 질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그림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 중에 44%를 차지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우리 인류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러한 폐색성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과적 수술과 내과적 시술이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칼로 째고 좀 복잡하게 이제 피도 많이 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혈관 우회로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심장에 이런 물이 생기면은 심장을 엽니다, 칼로. 그리고 정상 혈관을 폐색된 혈관을 잘라내고 정상 혈관을 집어넣는 이런 방법으로 수술 과정이 복잡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고 그다음에 개복을 하고 닫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환자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내과적 시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제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림 3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다양한 직경의 철선이라고 불리는 가이드 와이어와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카테터라는 튜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다리라든지 팔 같은 곳에 동맥을 가이드 와이어를 집어넣고 위치를 찾은 다음에 카테터를 집어넣고 이래서 원하는 위치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림 3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힌 혈관을 풍성으로 확장하고 또는 이제 그물망 같은 스텐트로 이렇게 지지해서 막힌 거를 뚫어주는 이런 혈관 중재 시술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복 없이 이 최소 침습적으로 수행된다는 장점 때문에 혈관 중재 시설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병분배에 도달하려면 한 번에 도달하기가 어렵고 환자 몸 밖에서 가이드와이어 카테터를 의사 선생님들이 손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달하기도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도 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거를 몸 안에 가이드와이어 카테터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계속 찍어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엑스레이에 노출되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혈관 중재 시술의 한계는 첫 번째는 이 가이드와이어와 카테터를 환자 몸 밖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가이드와이어와 카테터 끝단에서 시술이 일어나는데
끝단의 힘과 토크를 정확하게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림 4에서와 같이 이게 뇌입니다. 뇌의 혈관을 M1, M2, M3, M4라고 그래갖고 M1서부터 M4까지 가면 굉장히 작아지는데 현재 기술로는 M2, M3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만 M3, M4는 도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M3, M4에 혈관이 막히면 이 기존의 치술 방법으로는 치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이드와이어와 카테터 혈관을 지나면서 혈관을 건드려서 뭐 출혈이라든지 구멍이 뚫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저희 한 보고에 따르면 뇌동맥 혈관 중재 시술을 받은 환자의 약 24%에서 시술 후 출혈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근데 막힌 혈관을 지지해주는 스텐트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림 6에서처럼 이렇게 부정확하게 스텐트가 장착됩니다. 이렇게 장착되면은 다시 몸 밖으로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다시 스텐트를 장착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그림 6에서처럼 만성 완전 폐색이라고 그래갖고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혈관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혈관에다 조영제라는 거를 쏘고 엑스레이로 찍는 건데 조영제를 쏘면은 이제 혈관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건데 이런 완전 폐색 같은 경우에는 혈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혈관 개통의 시술이 굉장히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림 7이 실제 우리가 시술하는 거를 저희가 찍은 겁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분들이 그 환자 옆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 것이 엑스레이 C암이란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의사 선생님들이 시술 중간중간에 찍어가면서 가이드와이어와 카테터가 어디쯤 가 있고 내가 구멍을 얼마나 잘 뚫었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환자분은 까짓거 뭐 한 몇 번 엑스레이를 한두 시간 찍었다고 해서 방사석에 많이 노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이걸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조영기구에 지속적으로 피폭이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나면 암이라든지 백내장들이 이런 일들이 이런 건강에 치명적인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파란 옷 안에 가만히 보면은 이게 무거운 나부로 된 방사선 방호복을 입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걸 입고서는 3시간, 4시간 때에 따라서는 6시간, 7시간 수술하다 보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목이라든지 척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게 누적되면 신체적인 기형들이 발생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은 그림 8에서 보면은 20년 동안 의사분이 이렇게 혈관 중재 시술을 하면은 100mS이라는 방사성에 노출이 되는데 이 경우는 암 발생률이 10% 정도 증가한다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 혈관 중재 시술은 정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술 방법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조차 불가능한 병변부도 많고 부작용과 재발의 가능성도 높고 의사 선생님들은 건강에 치명적인 엑스레이 기기의 방사석으로 지속적으로 피폭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매년 500만 건씩 시술이 되고 있고 관련된 가이드와이어, 카테터, 스텐터, 벌룬 이런 시장은 연평균 한 10%씩 고성장하고 있고 2019년에는 한 267억 달러의 초거대 시장입니다. 267억 달러면은 애플의 매출액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애플에 여러분들 핸드폰들을 가득 갖고 있죠. 굉장히 거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들에게도 불편하고 의사 선생님들에도 불편한 거기 때문에 인류의 건강을 삶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뭔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학자들하고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키스트에 있는 한 연구분이 제 연구실에 찾아와서 이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만화영화죠. 그래서 이제 이 주사기로 조그만 무선 로봇을 집어넣으면은 이 무선 로봇이 이 노란 게 무선 로봇입니다. 이게 혈관을 따라서 이 빨간 게 적혈구가 되겠죠.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빛도 쏴가면서 쭉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혈관이 갈라지는 데 있으면은 자기가 어느 길로 갈아야 될지도 알아서 쭉 이렇게 분기관에서 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막힌 혈관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막힌 혈관을 사진을 찍어서 의사 선생님한테도 뭐 환자 몸 밖으로 보여주고 이게 이 막힌 혈관을 이 마이크로 로봇의 끝이 보면 이렇게 드릴처럼 돼 있어갖고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뒤에 이제 꼬리도 있죠. 이 꼬리는 뭐냐면은 이 드릴로 구멍을 뚫다 보면은 이 파편들이 나옵니다. 이 파편들이 다른 혈관을 막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혈전 파편들을 다 갖고 있고 구멍을 다 뚫고 나면은 이렇게 빨갛게 피도 흘리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뭐 지혈제 같은 약물도 좀 뿌려주고 이런 거를 제 연구실에 갖고 와서 2005년이니까 16년이 됐습니다. 이런 거를 같이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꿈 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그럼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그분이 저한테 말씀한 거는 이 로봇을 움직이려면은 너무 작으니까 외부에서 뭔가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이거를 건전지 같은 걸 할 수 없으니 외부에서 자기장을 잘 만들어서 이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구를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혈관 내 움직이려면은 소형화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원하는 시간 동안 뭐 제한 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기로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전기 이 안에 이 마이크로 로봇 안에 모터도 집어넣고 아까 회전시키려면 모터가 필요하겠죠. 드릴링 할 때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전기의 단점은 뭐냐면은 장점은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생성이 가능하지만 배터리가 필요하고 모터가 필요합니다.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다 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전기는 또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그 다음에 소형화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기로 하는 건 어렵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마이크로 로봇을 구동할 수 있는 연구를 2000년 초반에 전 세계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기로 움직이는 거, 자기로 움직이는 거, 뭐 인체 운동을 어떻게 좀 활용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 한 20년 지난 다음에는 가장 가능하고 실용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장으로 구동하는 게 가장 좋겠구나 라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기장, 여러분들 자기장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장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냉장고에 붙어 있는 자석을 생각하면 돼요. 자석을 우리가 영구자석이라고 하는데 그림 구에서 본 것처럼 우리 북극은 서로 밀칩니다. 남극도 서로 밀치고 북극, 남극은 서로 당깁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에서 우리가 밀고 당기는 힘을 우리가 당기는 힘은 인력, 미는 힘을 척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림 10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자석이 있으면 이렇게 주위에 철가루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지구도 사실은 이런 자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림 12를 보시면은 내가 이 나침판을 이 자석을 갖고 움직이는 나침판이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거를 회전력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마이크로 로봇을 끝단에 회전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은 크게 이런 영구 자석이 있고 또 한 가지의 자석은
전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석은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넷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림 14에서처럼 이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오른손 법칙처럼 이렇게 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검지손가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자석하고 영구자석을 잘 이용하면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배운 학생들은 아마 기억할지 몰라요. 암페어의 법칙. 암페어의 법칙은 뭐냐면은 그림 16처럼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면 전류의 주위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죠? 그리고 전류를 이게 이제 암페어의 법칙입니다.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암페어 법칙을 조금 확장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코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림 17과 같은 코일 시스템에 전류를 흘러주면은 이 4개의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침 그림 18처럼 보면은 그림 18의 위에 것이 영구자석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입니다. 북극에서 나와서 남극으로 들어가는데 그림 18의 아래 그림처럼 우리가 전류를 코일에 흘려주면 똑같이 이런 자기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자기장을 그래서 위의 자석을 우리가 영구자석, 밑에 있는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구자석과 전자석을 잘 활용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기초 지식을 갖고 혈관 중재 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기 로봇 시스템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자기 로봇 시스템은 작은 로봇에 영구자석이 달려 있고 외부에서 자기장을 만들어줘서 영구자석을 밀치고 당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과처럼 영구자석이 어떤 각도를 갖고 있을 때 자기장을 화살표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영구자석이 이 자기장하고 정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토크가 만들어주는 거고, 가운데 그림처럼 이 영구자석이 가운데 있을 때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자기력이 생겨서 이 자기 로봇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로봇 끝에서 그림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이거는 유선 자기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카테터인데요. 이 카테터 튜브에 보면 은색으로 3개 끝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구자석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자기장을 조절했더니 원하는 형태로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런 장애물들을 통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손으로 하지 않고 이게 사람 몸속에 들어간 튜브가 혈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혈관 중재 시술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 카테터 끝단에서 힘과 토크가 정밀하게 제어하기 어려운데 이런 자기력을 갖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원격으로 시술실 밖에서 할 수 있으면은 의료진이 방사능 피폭 문제 해결이 되고, 이 자기장은 이건 배터리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소형화가 가능하고 부용 시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을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MRI라고 이거는 정적인 자기장을 만들어 줘 갖고 사진을 찍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마그네틱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MNS라고 합니다. 자기 구동 시스템은 내가 환자가 저 코일 안에 들어 있으면 코일에 있는 전류를 마음대로 조절해서 저 코일 안에 있는 영역에서 자기장을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마그네틱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걸 활용하면 우리가 마이크로 로봇을 마음대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 시스템 여러 가지 하다가 지금은 자기 로봇 시스템만 유일한 대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전 세계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많은 공학자들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ETH라고 해갖고 아인슈타인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여기는 눈에
안구의 혈관을 움직이는 치료용 로봇. 그 다음에 캡슐 내시경이라고 소화기, 뭐 위장, 소장 이런 것들을 그 뇌에서 움직이는 로봇. 그 다음에 항암제 안에다가 마그네틱 파티클을 넣어가지고 외부 자기장으로 움직이는 이런 표적 전달형 자기 로봇. 그다음에 저희는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혈관 치료용 자기 로봇.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여러분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있습니다. 부정맥이라고. 그죠? 부정맥은 심장 내에 이런 전기 신호를 만들어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불규칙하게 움직이면서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스테로텍시스라는 회사가 부정맥 치료하는 카테터를 만들어줘 갖고 이거를 부정맥 치료하는 세포까지 찾아 들어가서 전기로 찢어주는 가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미 상용화도 됐고 이미 이러한 시스템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연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성묘병원에서 이런 걸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창자에 소장에 이제 여러 가지 괴사가 하는 크론병 이런 것도 자기 로봇.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혈관 치료용 자기 로봇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 스위스의 ETH에서 개발한 이 작은 이 자기 로봇을 지금 보시는 마이크로 로봇 구동 시스템이 자기장을 조절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험실에서 일단은 성공을 했고 이것도 상용화를 위해서 많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건데 이런 유리관 내에서 두 가지 약물을 이 로봇이 두 가지 약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에 의해서 직진을 하고 옆에 보면은 로테이팅 마그넷이라고 오른쪽 위에 보면 로테이팅 마그넷이라는 게 있죠. 그거를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 이 안에 약물이 있어갖고 노즐에서 약물이 분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움직여서 첫 번째 타겟에 가서 첫 번째 약물을 분사를 하고 지금 빨간 약물을 분사한 겁니다. 자기장으로 다 이런 운동을 만들어서 마치 그 주사기 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또 다른 약을 이렇게 뿌리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미 개발을 했고 이거는 뭐냐면은 드릴링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화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그 분필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회전 운동을 해가지고 하나는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거는 그 분필을 녹이는 용액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용액을 뿌려주면서 드릴링을 한 거고 오른쪽은 그냥 드릴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당연히 이제 그 분필을 녹이는 걸 하면은 훨씬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물 우리가 사실 혈관에 보면 혈전용해제라고 딱딱한 걸 녹이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로봇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건 보면은 기어가는 겁니다. 자기장을 외부에서 흔들어 줘 가지고 지금 보시면 로봇이 다리를 갖고 혈관 내에서 여기 이제 유리관이 되겠죠. 유리관 내에서 꿈틀꿈틀 해서 움직이는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걸 한번 개발해 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사실은 각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데 실용화에는 사실 굉장히 멉니다. 실용화에서. 왜냐하면 이게 실용화가 되려면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실용화를 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2005년부터 쭉 노력을 하다가 한 2년 전서부터 우리가 한번 실용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라만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최근 2년 동안에. 라만 시스템 뭐냐면 Robotically Assisted Magnetic Navigation System. 그래서 지금 원격 제어실이라는 게 있고 시술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다 원격 제어실에 있고 시술실에는 환자가 누워 있고 이 환자가 그 자기 구동 시스템이라고 자기장을 만들어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피딩 로봇이라고 이 직진 운동을 해주는 거하고 치료 기능이 있는 로봇하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가이딩 카테터와 혈관 로봇이라는 걸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은 원격 제어실에서 환자를 원격으로 로봇으로 정밀하게 치료하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의료진은 엑스레이 노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개발해 보자라는 게 저희가 우리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용화가 됐는데 저희가 외부 구동 시스템이란 거는 첫 번째는 자기 구동 시스템이라고 자기장을 만들어 주는 거고, 피딩 로봇은 의사 선생님 손을 대신해서 카테터하고 가이드 와이어를 운동을 해주고 뭐 조영제를 전달하고 뭐 혈전 용해제를 주거나 풍선을 확장하는 로봇입니다. 이거는 이제 통합 제어를 해야겠죠. 제가 혈관 로봇은 두 가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혈관 로봇 A라는 거는 직경이 1mm 이하이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 끝단에 연구자석이 붙어 있어갖고 능동 조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에 의해서. 혈관 로봇 B는 유선하고 무선이 같이 있어갖고 가이딩 카테터랑 마이크로 로봇이 결합된 상태로 막혀있는 혈관 근처까지 진입한 다음에 이 마이크로 로봇이 분리돼 갖고 막힌 로봇을 무선 로봇이 회전 운동으로 뚫고 다시 뭐 약물 같은 걸 전달하고 무선 로봇이 다시 가이딩 카테터에 결합돼서 몸 밖으로 나오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로봇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자기구동 시스템은 우리가 크게 전자석부와 로봇 기구가 있어요. 전자석부는 8개의 코일로 이 전자석이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이 로봇부는 이 전자석부를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환자에 가장 밀착하게 이 자기구동, 자기작 영역을 만들어주면 자기장이 굉장히 세고, 이 컨트롤 판넬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태블릿 PC예요. 그냥 로컬에서 그냥 시술실에서 의사 선생님 툭툭툭 제어해서 원하는 위치로 작동 영역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만든 시스템의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X 방향, Y 방향, 또 Z 방향으로 각각 이렇게 로봇에 의해서 이 코일이 감겨져 있는 이 노란 게 코일인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는 한 50mm/s고 이 로봇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굉장히 정밀해 가지고 0.1mm의 정밀도를 갖고 로봇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그 뇌에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로봇 시스템에 의해서 이 자기구동 시스템의 뇌에 딱 밀착을 시켜주면은 요 안에서 자기장에 만들어 줄 수 있고, 심장에서는 심장 쪽에 이 자기장 영역을 딱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리 같은 데 막힌 말체동맥 말체혈관 질환에는 다리에 이런 그 자기장 영역을 딱 맞춰주면은 이 맞춰준 영역에서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저희가 만든 라만 시스템의 엑스레이하고 다양한 각도 내에서 시술 중에 의사 선생님 엑스레이도 보면서 내가 로봇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알고 혈관이 얼마나 개통이 됐는지도 알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이라든지 심장의 관상동맥이라든지 또 말체혈관 이런 다양한 부위에 밀착해 갖고 자기장을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자기구동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이거를 저희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하얀 게 뭐냐면은 저 상태로 환자에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저 상태로 동물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에 적합한 이런 플라스틱으로 외관을 전부 다 싸가지고 외관 하우징을 장착한 이 최종적인 자기구동 시스템이고, 오른쪽은 뭐냐면은 8개의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원에서 8개의 코일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 이거는 모두 컴퓨터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의료기기 공인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딩 로봇이라는 거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보면은 피딩부라고 그래갖고 가이드 와이어와 카테터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치료부에서 보면은 여기 우리가 일종의 주사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벌룬을 확장한다거나 약물을 전달한다거나 혈관을 뚫고 나서 남은 그 혈전을 우리가 흡입하는, 석션하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공인인증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피딩 로봇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딩 카테터와 RX 벌룬 카테터가 이렇게 전진 후진을 하면서 지금 화면이 두 개입니다. 두 개를 같이 붙인 건데 사람 손을 대신하는 이런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그 벌룬을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안에 그 주사기를 쫙 불어넣어주면 식염수가 이 벌룬 안에 들어가서 벌룬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걸 보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혈관을 확장하고 나면 그 부분을 평평하게 펴줘야 되기 때문에 마치 이것도 벌룬으로 이렇게 쭉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벌룬을 전개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약물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 약물이, 이런 빨간 주사기가 자동적으로 로봇에 의해서 제어가 돼 갖고 약물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런 그 혈전 흡입 해갖고 그 파편들을 다 이렇게 흡입하는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공학적으로는 다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자기구동 시스템과 피딩 로봇은 각각 컴퓨터가 붙어 있어 갖고 우리가 로컬 제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술실 밖에 원격 제어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방사능 피폭을 받지 않고 다 원격 통합 제어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만든 혈관 로봇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관 로봇 A는 유선 로봇이에요. 직경이 1mm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내경 0.4mm 있는 거고, 혈관 로봇 B는 이런 그 마이크로 로봇이 유선 가이딩 카테터라는 것에 붙어 있어 갖고 띄었다 뺐다를 자기장으로 하고 회전 운동도 할 수 있는, 이거는 외경이 2.2mm, 내경이 이 가이딩 카테터는 1.5mm 정도 되고, 이 무선 로봇도 직경이 한 2m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선 카테터 혈관 로봇 A 유선은 저희가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그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확인을 했고, 자기장에 의해서, 또는 밑에 그 영상처럼 이런 약물을 전달하거나 혈전을 흡입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학적으로 확인한 거고, 저희가 이거를 동물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토끼가 28주대나 3.8kg, 3.7kg 되는 토끼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부 동맥에서 1번에서 집어넣어 갖고 2번으로 가서 다리 쪽으로 가서 3번으로 갔다가 4번으로 가는 이런 실험을 해보니까 자기장으로 잘 움직인다는 것을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 로봇 B라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그 공학적으로 어떻게 검증했는지, 저희가 자기구동 시스템에 프론트 뷰라는 거 있고 탑 뷰 두 가지 뷰를 각각을 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동 요격을 조정해 놓고 앞에 보이는 이 유리관이 모사혈관 유리가 내경이 한 6mm 정도 되는데, 이건 사람의 다리의 말초동맥이 한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딩 로봇에 의해서 가이딩 카테터에 붙어 있는 로봇을 쭉 밀어주면서 이렇게 분기점에서는 자기장에 의해서 이 마이크로 로봇 끝단에 자석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제어를 해가지고 쭉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 빨간 게 모사혈전이고, 우리가 세이프티 벌룬을 딱 열어갖고 피가 통하지 않게끔 순간적으로 막았습니다. 빨간 게 딱딱하게 막힌 폐색병변부인데, 여기서 자기장에 의해서 무선 로봇을 가이딩 카테터에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 딱딱한 폐색성 이 막힌 혈관을 회전 운동에 의해서 뚫고 있습니다. 로봇이 계속 회전 운동을 드릴링을 해서 우리가 3분이 지났더니 이걸 완전히 다 뚫었어요. 뚫고 나서 지금 이 막힌 혈전들을 전부 다 흡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은 오른쪽 끝에 가 있고, 무선 로봇은 오른쪽 끝에 가 있고, 그다음에 막힌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이딩 카테터 내부로
이런 벌룬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벌룬을 펼쳐줘 갖고 이 좀 병변부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평평하게. 의사 선생님들 하는 시술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런 혈전들을 흡입해야 되기 때문에 무선 피딩 로봇에 흡입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니까 큰 덩어리가 남아 있어. 이 덩어리가 이 가이딩 카테터 내부보다 커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몸 밖으로. 그래서 무선 로봇이 뒤로 와서 다시 이거를 부십니다. 잘게. 그래서 1분 동안 부셨더니 다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외부 몸 밖으로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무선 로봇을 가이딩 카테터에 자기장애에서 딱 결합을 시키고 잘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를 이런 그 조영제를 쏴갖고 약물을 쏴갖고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몸 밖으로 빼내야 되니까 아까 했던 세이프티 벌룬을 축소하고 이 세이프티 벌룬을 밖으로 잡아당기면 환자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시술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의사 선생님들이 못하는 게 회전 운동을 못 시켜요. 몸 밖에서 회전시킬 수. 이것까지도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대동물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은 게 돼지입니다. 이게 한 50kg 되는 돼지인데 일부 혈관을 막히게 해가지고 그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은 아까 하얀 게 저희 라만이라는 자기구동 시스템이고 이렇게 회전 운동이 되어 있는 게 저게 엑스레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 그림에서처럼 의사 선생님들이 시술실 밖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처럼 저게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엑스레이 사진에 보면 가운데 까만 게 있죠? 저게 무선 로봇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걸 잘 조절해서 막힌 혈관부를 뚫는 이런 실험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학적으로 개발했지만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동물 실험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써갖고 이게 환자하고 의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다빈치 로봇이라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10년 전에 다빈치 로봇이 뭐야 그랬는데 웬만한 큰 병원엔 다 있습니다. 이거는 외과 수술을 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7년도까지 500만 건의 수술했고 이걸 처음 개발한 인투이티브 서지칼은 시장의 80%를 독점해 버렸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다빈치 로봇에 해당되는 로봇을 만들고 있지만은 그만큼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외과 얘기입니다. 내과에서는 혈관 막히는 폐색성 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의 40%고 약 500만 건씩 의사 선생님들이 혈관 중재 시술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계로 환자도 정밀하게 치료받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방사능에 피폭되는 환자 의료진 모두가 고통과 위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치료 못하는 병변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혈관 치료 시장은 저희가 한번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도 267억 달러입니다. 애플의 매출액보다 더 많아요. 그럼 누군가 이거를 극복할 것이다. 공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노력해서 극복할 것이다. 그걸 우리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과적 시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이 가능한 우리 자기 로봇 시스템들이 우리나라의 공학자, 과학자들, 의사 선생님들 다 같이 협심해서 우리가 바이오 로봇 기기에 국가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05년대에 저희가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만화를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지만 저와 대학원 학생 같이 연구한 분들이 한 16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점점점 실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은 일부는 또 다른 대학교 교수님으로 가서 또 이런 연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럿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꿈을 향해서 나간다면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될 것이고 그런 현실을 만드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장건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질문들 중에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자기 로봇을 사용한 혈관 질환 치료의 실용화가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MRI 기계에 의한 불의의 사고가 뉴스에서 보도되었는데요. 자기장을 이용한 의료기술에 안전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 로봇이라는 것은 안전을 담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연구실에서 저희가 개발해서 공학적으로 증명이 됐지만 이걸 의료기기로 쓰이기 위해서는 인증이란 절차를 받아야 돼. 그 인증 절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어떻게 안정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자기구동 시스템이 로봇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환자를 건드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자기구동 시스템이 밑으로 내려와서 환자를 건드리면 딱 멈추게끔 지금 이러한 안전성을 담보하고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10년 내에는 충분히 상용화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MRI 저도 그 뉴스에 봤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MRI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장의 단위를 얘기하는 게 테슬라라는 단위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MRI는 보통 3테슬라, 4테슬라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자기장을 갖고 물론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 이 자기구동 시스템은 그렇게 자기장을 만들 수도 없고 그만큼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한 0.2 테슬라, 0.2 테슬라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할 때는 그 자성체,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이런 거는 못 갖고 들어가게끔 그런 안전장치, 안전 프로토콜이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